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3월 5일 시행한 소방 전기시설의 구조 원리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61번에 보시면 요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의 설치 기준인데 요 틀린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요 숙박시설이나 요 다중이용업소에는 그 숙박시설일 경우는 객실이고요. 요 다중이용업소일 경우에는 영업장 안에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다 1개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보면 요 숙박시설이나 이 다중이용업소에 그 휴대용 비상조명 등은 요 출입문의 손잡이로부터 몇 미터 이내냐면 2미터가 아니고 1m 이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요 2번이죠. 그다음에 지하 상가하고 그다음에 지하 역사는 그 화재 위험도가 요 영화관보다 훨씬 더 화재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요건 보행거리 25m마다 3개 이상 설치한다는 거. 그다음에 그 백대형 쇼죠. 백화점. 그다음에 대형점, 영화 상영관, 쇼핑센터 여기에는 요 보행거리 50m마다 3개 이상 설치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 휴대용 비상조명 등 설치 기준을 보면은요, 요 숙박시설하고 요 다중이용업소는 요 객실, 즉 숙박시설을 우리가 객실이라고 하고 다중이용업소는 구획된 실이죠. 여기에다 1개 이상 설치하는데 요 출입문으로부터 1m 이내, 그 다음에 요 지하 상가하고 지하 역사는 상당히 그 위험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건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그 다음에 요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영화 상영관에서 100대형 쇼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죠. 요거는 요 지하 상가나 역사보다는 화재 위험도가 좀 낮기 때문에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를 해야 되죠. 자, 설치 높이는 0.8m 이상 1.5m 이하 제어밸브하고 똑같죠. 자동 점등되는 구조여야 되고요. 건전지 사용할 경우에는 방전 방지 조치, 그다음에 그 배터리의 그 용량은 20분 이상 꼭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죠. 다음에 62번 가죠. 자, 62번은 이제 무선통신 보조 설비죠. 자, 무선통신 보조 설비 설치 제외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자, 지하층으로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바닥 부분 몇 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해야 되냐고 2면이죠. 그다음에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몇 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제외가 되느냐. 이거는 그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죠. 그래서 맞는 답은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무통 제외 대상은요. 바닥 부분 2면이 지표면과 동일한 경우, 그다음에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의 깊이에 있는 경우, 이 2가지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13번 가죠. 자, 63번. 자, 63번은 요 비상 벨 설비, 요 자동식 사이렌 설비,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비상 경보 설비라고 하죠. 그래서 이 비상 경보 설비의 요 음향 장치의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자, 음향 장치는 전격 전압의 80%죠. 80%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음량은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80하고 1하고 90이니까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 다음에 그 비상경보 설비 다 음향 장치는 전격 전압의 80% 전압, 그 다음에 그 음량은 1m 거리에서 90dB 이상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요 64번은 여러분이 실기시험에서도 요거는 꼭 표를 암기를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표를 암기하지 못하면 실기시험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당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착 높이에 따른 요 감지기 설치 기준은요. 예, 부착 높이가 4m 미만, 그다음에 4m 이상 8m 미만이죠. 그래서 하나는 내화 구조, 다른 하나는 기타 구조. 예, 4m 이상 8m 미만도 내화 구조, 기타 구조죠. 그래서 요 차동식, 보상식, 스포티형은 다 같아요. 둘 다. 그래서 1종, 2종으로 구분하는데 1종은 9, 5, 45, 30. 2종은 7, 4, 35, 25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고요. 정원식은 스포티형인데 특종, 1종, 2종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요 특종은 스포티형의 요 2종하고 같아요. 7, 4, 35, 25 7, 4, 35, 25 그 다음에 1종은 6, 3, 3, 15 그 다음에 2종은 20, 15죠. 그래서 요 표는 여러분이 필수 암기예요. 요거 암기 안 하면 실기시험 갈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한 이 표에 대한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부착 높이가 5m예요. 자, 부착 높이가 5m면 4m 이상 8m 미만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내화 구조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내화 구조. 설치하는 것이 정원식 스포티형 특종이죠. 정원식 스포티형 요 특종이에요. 자, 요 부분하고 여기하고 만나는 부분 여기죠. 35제곱미터마다 한 개죠. 그럼 지금 면적이 얼마예요? 250이죠. 그래서 250제곱을 기준 면적인 35제곱으로 나눠주면 얼마가 나오느냐? 7.14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감지기 개수는요, 무조건 소수가 발생이 되면 절상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정수로 표기하면 8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여러분 실기시험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꼭 여러분이 표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 65번 가죠. 자, 거실, 통로, 유도등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자, 거실의 통로, 유도등은 보행거리 몇 미터마다? 예, 유도등은 보행거리, 예, 요거는 20m 마다 하고요. 그다음에 유도 표지 있죠? 유도 표지는 예, 보행거리 15m 마다죠. 그래서 요 거실, 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하고 보행거리 예, 20m 마다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예, 1m 이상, 거실, 통로, 유도등이니까 이건 1.5m 이상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기둥이 있으면 요 기둥 바닥으로부터 예, 1.5m 이하에 설치하는 거죠. 만약에 기둥이 있으면 문제에서는 거실 통로에 기둥이 없는 경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맞는 답은 20하고 1.5니까 바로 요 3번이 맞는 답이죠. 그래서 이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이제 녹색으로 피난 방향을 표시한 등인데요. 자, 복도 통로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 계단 통로 유도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복도하고 거실 통로 유도등은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계단 통로 유도등은 경사로의 참 또는 계단 참마다 하는데 설치 높이는요. 이 거실 통로 유도등은 여러분이 요 천장 있죠? 천장에 보면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 있어요. 방향 표시되어 있고요. 아니면 사람이 뛰어가는 모습이 있죠. 요게 거실 통로 유도등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에 설치하죠. 그래서 요 복도 통로 유도등은 설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요 거실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자, 계단 통로 유도등 마찬가지로 1m 이하죠. 요거 구분해서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 66번이요. 자, 66번은 요 비상 방송 설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실내에 설치할 때 실내는 몇 와트? 1와트. 실외는 3와트. 1번 맞는 얘기고요. 2번에 확성기는 층마다 설치하고 수평거리 25m 이하죠. 음량 조절기 설치하면은 몇 선식이요? 3선식으로 해야 되죠. 요게 틀린 거죠. 그래서 3선식은 업무용 배선, 긴급용 배선, 공통선 이렇게 세 가지죠. 자, 화재 발생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 10초 이하 맞는 얘기죠. 그래서 비상방송 설비의 음향장치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은 실외는 3와트 이상, 실내는 1와트 이상, 수평거리 25m 이하, 음량 조정기 3선식, 조작 스위치 0.8m 이상 1.5m 이하, 비상방송 개시시간 10초 이하죠. 그 다음에 요 광원 점등 방식의 피난 유도선 설치 기준이죠. 그래서 요 피난 유도선은 광원 점등 방식하고 축광식 이렇게 축광 방식 두 가지가 있죠. 또 광원 점등 방식일 경우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이건 맞죠? 자,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cm가 아니고 이게 1m 이내 간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2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아, 이거 2번이 아니고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자, 바닥으로부터 이게 높이가 50cm가 아닌 1m 이하죠. 요 바닥으로부터 50cm 이하는 우리 축광 방식이에요. 축광 방식. 그래서 요 광원 점등 방식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죠. 자,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 간격. 요거는 광원 점등 방식이나 축광 방식이나 똑같죠. 그 다음에 요 광원 점등 방식은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1m 이내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틀린 것은 바로 1번이 바로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피난 유도선 설치 기준 보시면은 축광 방식은요, 야광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낮에 빛을 갖다가 축적하고 있다가 그 어두운 곳에서 발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예요. 피난 유도 표시부 50cm 이내 간격이죠. 그래서 광원 점등 방식은 바닥으로부터 그 높이가 1m 이하죠, 요놈이. 그 다음에 요 표시부는 50cm 이내 간격은 축광 방식하고 같은데 요거는 1m 이내까지 할 수가 있어요. 다음 68번 가죠. 자, 68번은 요 장례식장을 제외한 의료시설인데 4층 이상 10층 이하의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 4층 이상 10층 이하에는요 특구 교다승이죠. 그래서 트는 피난용 트랩, 구조대, 그 다음에 교는 피난교, 다는 다수인 피난장비, 승은 승강식 안전기죠. 승강식 안전기. 승강식 안전기가 승강식 피난구. 그래서 맞는 답은요, 여기 승강식 피난기. 요게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의료시설, 요게 좀 많이 나와요. 의료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 중에 입원실이 있는 의원이나 접고론 조산원이죠. 그래서 여긴 지하층에는 피난용 트랩이고요. 3층에는 미트구 교다승, 4층 이상 10층 이하는 미끄럼대만 뺀 트구 교다승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나올 때마다 하나씩 여러분이 암기하면 상당히 좋아요. 다음 69번이요.
자, 69번은 요 층수가 5층 이상이죠. 그 다음에 연면적 3000제곱을 초과할 경우, 이게 뭐예요? 우선 경보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선 경보 방식 우리가 발화층, 직상층, 우선 경보 방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하층에서 발화한 거죠. 그래서 지하층에서 발화하면 발화층하고 직상층, 그 다음에 기타의 지하층이죠. 그래서 맞는 것은 발화층, 그 다음에 그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에서 4번이 맞는 답이죠. 그래서 우선 경보 방식 대상은요,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제곱을 초과해야 되죠. 자, 화재층이 2층 이상이면 발화층, 그 직상층,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면 발화층, 그 직상층, 그 다음에 지하 전층, 지하층에서 화재 발생하면 발화층, 그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이죠. 그 다음에 30층 이상일 경우에는요, 요 그 직상층인데 여기다 4개 층을 갖다가 해주면 똑같아요. 그 다음에 1층에서 발화하면 발화층, 그 직상 4개 층, 지하 전층. 지하층에서 화재 발생하면 요거는 그 직상층이 4개 층이 아닌 그대로죠. 발화층, 그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70번. 다 누전 경보기 전원의 그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자, 누전 경보기의 전원은 분전발로부터 전용 회로로 하고 각극에 개폐기하고 여기 과전류 차단기가 몇 암페어냐? 15암페어는 과전류 차단기, 20암페어 이하는 배선용 차단기죠. 그래서 여기 15암페어니까 15과 20배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과전류 차단기니까 15암페어 이하에서 1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누전 경보기 설치 기준은 1급 누전 경보기는 그 60A 초과, 1급이나 또는 2급은 60A 이하. 그다음에 요 변류기,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거죠. 요거는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에 점검이 쉬운 위치. 요 변류기를 5개에 설치할 경우에는 5개형으로 설치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수신부 설치 제외 장소 나오죠. 요건 실기시험에서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가연성 가스나 부식성 가스가 다량 체류하는 장소, 그 다음에 화학류를 제조, 저장, 취급하는 장소, 그다음에 습도가 높은 장소,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급격한 장소, 그 다음에 대전류 회로 아니면 고주파 발생 회로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죠. 그다음에 전원은 각극의 개폐기하고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죠. 다음 71번이요. 자, 71번은 요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그 주위에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보다 몇 도 이상 높은 거 하느냐. 요 최고 주위 온도 나오면 무조건 20도예요. 보상식 스포트형이든 요 정온식 그 감지기든 최고 주위 온도보다 다 20도 이상 높은 거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죠. 그 다음에 요 경사 금지 각도 있죠. 스포트형은 45도 이상 경사되면 안 되고, 요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중에서 요 공기관식은 5도 이상 경사되면 안 된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죠. 그럼 72번 가죠. 자, 이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인데, 광축의 높이는 천장 높이의 그 몇 프로 이상이 돼야 하냐고 80% 이상이죠. 그래서 요 광전식 요 분리형 감지기는요, 이쪽이 빛을 보내는 송광부고요. 이쪽은 여기서 빛을 보내면
그 빛을 받는 수광부가 되겠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광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송광부하고 요 수광부는 뒷벽으로부터 1m 이내, 광축은 나란한 요 벽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광축은 천장 높이의 80% 이상, 요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설치 기준을 보면 이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광축은 요 나란한 요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의 위치. 그다음에 요 광축의 높이는 천장 높이의 80% 이상. 그다음에 광축의 길이는 공칭 감시거리 범위 이내. 다음 73번 가죠. 자, 자탐 설비인데 경계구역 설정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자,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죠. 한 변의 길이는 50cm 이하로 해야 되죠. 즉, 이게 경계구역이면 면적은 600제곱 이내에 한 변의 길이는 50m 이내가 돼야 되고, 주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일 경우 강당 같은데, 체육관 같은 데죠. 이런 데는 1000제곱미터까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650, 1000, 650, 1000, 1번이 바로 맞는 답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계구역 설정 기준, 이건 여러 번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의 그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면 안 되고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하되, 2개 층을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의 경계구역 600제곱 이하, 경계구역의 한 변의 길이 50m 이하죠. 단 주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일 경우에는 1000제곱 이하로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 지하구도 시험에 잘 나와요. 지하구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 그다음에 하나의 경계구역의 높이는 45m 이하죠. 즉, 요 계단이 있을 경우, 계단이 있겠죠. 뭐 1층부터 쭉 있겠는데, 요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45m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죠. 74번 가죠. 자, 누전 경보기의 요 표시등의 구조 기능에 대한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전구는 사용전원 130%인 교류전압 20시간 연속해서 단선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 맞고요.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는 거 맞아요. 다만 방전등하고 발광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방전등 또는 발광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는 얘기고요. 주위 밝기 300룩스 이상인 장소에서 3m 떨어진 곳에서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요.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 커버를 설치하는데, 다만 무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요거는 발광 다이오드일 경우에는 이 보호 커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이게 방전등이 아니고 발광 다이오드죠. 이런 건 여러분이 나왔던 거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이 내용을 전부 여러분이 암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꼭 여러분이 100점 맞을 필요는 없어요. 즉 2차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비상 콘센트 설비의 이 전원부하고 외암 사이의 절연 내력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비상 콘센트에서 이 전원부와 외암 사이의 절연 저항 내력 기준은 이 전원부하고 외암 사이의 전격 전압이 150V 이하일 경우에는 몇 볼트의 시료 전압가 아니냐면 1000V죠. 그래서 전격 전압이 150V 이상일 경우에는 그 전격 전압 거기에다가 2를 곱하고 1000을 더한 시료 전압을 가한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뎌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1000, 2, 1이죠. 이건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네요. 4번. 그래서 150V 이하일 경우에는 1000V 시료 전압을 가하는 거고 150V 이상일 경우에는 그 전격 전압 있죠. 예를 들어서 200V다 그러면 200V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여기에다가 1000V 시료 전압을 갖다 더해서 1분 이상 견뎌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가끔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자, 비콘의 절연 저항하고 절연 내력인데 절연 저항은요. 전원부하고 외암 사이를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했을 때 20메가옴 이상. 절연 내력은 방금 했던 내용이고요. 다음 76번 가죠. 자, 비콘이에요. 비콘의 요 자가 발전 설비에 비상 전원으로 설치할 경우에 설치 기준 중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비상 전원 설치 장소는 방화구에 가는 거 맞고요. 그러니까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 실내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비상 조명 등 맞죠. 자, 상용 전원으로부터 전력 공급이 중단이 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요 비상 전원으로 전력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이게 틀린 거죠. 또는이 아니죠. 자동으로 그냥 비상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 4번이 틀린 거죠. 자, 비상 콘센트의 요 비상 전원 설치 대상은요. 지하층을 제외한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 이상,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 이상일 경우. 그래서 비상전원의 그 종류는 자가발전 설비, 비상전원 수전 설비, 그 다음에 요 전기 저장 장치죠. 그래서 이 비상 콘센트 설비는 전기를 많이 먹어요. 즉, 부하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축전지 설비는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죠. 다음 77번 넘어가죠. 자, 비상 베일 설비나 요 자동식 사이렌 설비, 비상 경보 설비죠. 설치 기준인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여기 1m가 아니고 1.5m 이하죠. 조작부니까. 그 다음에 요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는 15가 아니고 수평거리 나오면 무조건 보행거리 나오면 25m예요.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몇 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는 건 다 40m 요거. 그래서 3번도 틀렸죠. 맞는 것은 1, 2, 3이 틀렸으니까 4번이 바로 답이죠. 발신기의 그 위치 표시 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죠. 불빛은 15도 이상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 설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78번 가죠. 자, 통로 유도 등의 설치 기준인데 맞는 거 찾는 거예요. 통로 유도 등. 자, 계단 통로 유도 등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1번이 맞네요.
계단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그러나 거실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5 이상이죠. 자, 2번 보면 복도 통로 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5가 아니고 1m 이하죠. 거실 통로 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1m 이하가 아니고 1.5m 이상이죠. 이게 틀린 거죠. 1.5m 이상이에요. 거실 통로 유도등은. 왜 거실 통로 유도등은 기둥이 있을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가 아니고 1.5m 이하죠. 그래서 이 통로 유도등 설치 기준 여러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속보기에 외암의 그 최소 두께죠. 이건 그 형식 승인 기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강판일 경우에는 1.2mm 이상이에요. 합성 수지재일 경우에는 요건 3mm 이상이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그 맞는 답. 그래서 요 속보기에 외암의 두께는 강판일 경우에는 1.2mm 이상, 그다음에 합성 수지재일 경우에는 3mm 이상에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고요. 80번 가죠. 자, 무선 통지 설비의 증폭기 설치 기준. 증폭기 나오면 여러분이 증폭기의 그 비상전원은 30분 이상이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 그다음에 표시등하고 전압계 전면에 설치하는 거, 그게 잘 나오죠. 그래서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그다음에 전기 저장 장치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관선 맞죠? 증폭기 전면에는 표시등하고 전압계 설치하는 거 맞죠? 그다음에 이 증폭기는 유효하게 몇 분이에요? 20분이 아니고 이거 30분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3번이 바로 틀린 답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요. 표시등하고 전압계, 그다음에 그 비상전원 용량 20분이 아닌 30분이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